오늘은 챗GPT에게 코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토대로 실제 업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완성된 RAG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건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챗봇 소스를 바탕으로 문서를 업로드해서 이것을 벡터 스토어에 저장하는 기능과 그리고 벡터 스토어에 있는 내용을 리트라이벌해서 LLM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답을 얻어오는 그런 작업을 하는 페이지, 그리고 벡터 스토어에 있는 토픽들을 관리할 수 있는 어드민 페이지, 이렇게 세 개의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다뤘던 이 챗봇 페이지는 API 키를 입력하고 웹페이지의 URL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모델을 선택하고 언어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입력받을 준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사용자가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죠. 이것은 RAG의 기능과 챗봇의 기능을 공부하기 위해서 만든 그 페이지인데요. 근데 실제 이 RAG 기능을 구현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바로 어느 한 웹사이트에 모든 내용을 크롤링하는 것을 개발을 했는데 이 내용들이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이 된 것들을 RAG 형식으로 업로드해서 벡터 스토어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리트라이브를 통해서 나중에 그 정보를 LLM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requirements? 그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요 페이지의 기능만으로는 좀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웹사이트를 크롤링하는 것은 매번 일어나는 작업이 아닙니다. 웹페이지 내용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해야 되는 작업이고요. 다만 사용자는 그 크롤링한 내용 안에 들어있는 정보들을 수시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두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벡터 스토어에 저장하는 그 작업을 하는 앱이 하나가 필요했고, 그 저장된 벡터 스토어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LLM의 질문과 함께 전달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툴이 필요를 했습니다. 이 두 개의 툴을 개발을 하기로 했죠. 이 RAG 챗봇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됐던 기능들을 두 개로 나눠서 사용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이것은 하나의 웹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를 긁어오는 기능을 하는 건데요. 실제 요구사항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웹 크롤링을 하는 앱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TXT로 된 문서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벡터 스토어에 넣어야 됐기 때문에 URL을 긁어오는 방식을 파일들을 업로드해서 벡터라이즈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꿔야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업로드되는 파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됐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토픽의 자료들을 업로드해서 거기에 관련된 질문 답변하는 RAG가 있을 수 있고요. 또 B라는 토픽들을 주제로 하는 그런 문서들을 업로드해서 관리하는 RAG가 별도로 필요하게 됐습니다. 즉 벡터 스토어 안에 여러 개의 토픽들을 별도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 필요했죠. 그래서 여러 개의 토픽들을 벡터 스토어에 넣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드민 기능이 있는 그런 페이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총 벡터라이즈를 하는 페이지, 그리고 리트라이브를 하는 페이지, 그리고 벡터 스토어에 있는 토픽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어드민 페이지, 이렇게 세 개의 페이지를 개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 RAG 챗봇 앱을 어떻게 세 개의 페이지로 나눠서 개발을 하느냐가 관건이었는데요. 이것을 한번 챗 GPT한테 맡겨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훌륭하게 그 일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과정을 어떻게 챗 GPT에게 코딩을 시켜서 완료를 했는지 그것을 재현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at excuses did you make? 완성된 것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업로드되어야 할 그런 문서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 치고요. 그것을 벡터라이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파일을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Browse Files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문서가 있는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이 문서들인데요. 이것은 텍스트 파일 형식과 PDF 형식 두 가지를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내용들은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Agentic Workflows라는 것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기사를 카피한 것도 있고 논문을 다운받은 것도 있습니다. Introduce to Agentic AI and Agentic Workflow, 이것을 한번 업로드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업로드가 하나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벡터라이즈 할 때 어떤 청크 사이즈로 할 것인가, 천자 단위로 끊어서 만들겠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청크 오버랩은 한 10글자 정도는 겹치게 만들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토픽의 제목을 넣는 부분인데요. 워크플로우를 소개하는 부분이니까 Introduce Agentic Workflow라는 토픽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ave to Face 하면은 이 Face라는 벡터 스토어에 이 업로드된 문서의 내용들이 벡터라이즈 되는 거죠. 한번 이 버튼을 누르면요, 이런 식으로 되었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 어드민 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토픽은 Introduce Agentic Workflow이고 Creation Date하고 Content Size 그리고 File Name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하나를 더 업로드 해보도록 하죠. 브라우저를 누르고 이번에는 PDF 형식의 파일을 업로드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Survey라는 제목이 있었죠. Survey Agentic Workflow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Save to Face 버튼을 누릅니다. 완료가 됐죠. 어드민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두 개의 토픽이 있게 됩니다. 이거를 뭐 선택을 해서 지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요.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은 한 개의 파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파일을 업로드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텍스트 파일을 한꺼번에 선택을 해서 이런 토픽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것을 벡터라이즈하고 이 벡터라이즈한 것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보시면 여기에는 여러 개의 파일이 업로드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벡터라이즈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것을 이용해서 리트라이벌을 하면 되는 거죠. 리트라이벌 기능은 이 페이지에서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 만들어진 토픽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Introduce Agentic Workflow 맨 처음에 만들었던 거죠. 이건 맨 마지막에 만들었던 거고 Survey는 두 번째 만들었던 PDF 파일을 업로드한 그런 토픽이죠. 그리고 여기서 서치하는 타입을 Similarity로 할 것인지 MMR로 할 것인지 그리고 Similarity Score Threshold로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하고요. 만약에 이 Similarity Score Threshold를 선택을 했다면 이 Threshold 값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디폴트 값은 50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로드를 해야지 됩니다. 로드를 했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됩니다. 에이전틱 워크플로우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내오겠죠. 그래서 이 해당되는 문서를 검색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내왔고 거기에 있는 URL을 표시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업로드된 내용들은 이건데 여기에 멀티 스텝이란 말이 한번 포함되어 있는지 보죠. AI to form a more iterative or a multi-step framework such that the agent can perform 블라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여기에 요약이 돼서 나온 거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생성된 토픽들은 이렇게 지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ultiple text files on agentic workflow 이걸 한번 지워보도록 하죠. delete selected topics 이것을 누르면 두 개가 됐죠. 그리고 retrieval에 가면은 드롭다운 메뉴에 아까 그 내용이 지워지고 이제 두 개의 아이템만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실제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RAG 어플리케이션이 개발이 된 것 같죠. 벡터라이즈를 하는 부분, retrieval을 하는 부분, 그리고 벡터 스토어에 있는 내용들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된 AI RAG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했는데 제가 한 것은 아니고 제가 챗GPT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반으로 챗GPT한테 제가 어떻게 명령을 하고 또 어떻게 이 앱을 만들도록 이끌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간에는 AI가 모든 코딩을 다 해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개발자가 설 자리는 없어질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과연 그런지 실제로 AI한테 맡기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다 해주고 사람이 하는 일은 진짜 없어지는지 아니 그렇지 않다면 사람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었는데요. 그런 생각들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대화와 답변들이 제가 작업했던 내용들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소스 코드들은 AI 렉 앱 그 어플리케이션인데 이것은 스트림과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소개를 먼저 했고 여기에서 URL을 사용자가 입력을 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리트라이브하고 그것을 파이스에 인베딩 시키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것을 텍스트 파일을 업로드해서 그 내용을 파이스에 인베딩하는 걸로 바꿔줘. 이런 내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챗GPT가 대답을 했고요. 근데 이 대답이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에러가 났고 그 에러가 무엇인지 제가 다시 설명을 하고 이것을 고쳐달라고 하고 이런 식의 질문과 답변이 계속 한 25번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25. 이렇게 한 25번 정도 대화가 오고 가고 하면서 완성을 시켰더니 한 5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We're going to be done in about 4 or 5 hours. 한 번에 다 되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 과정을 재현하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하죠. 그때 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한 답변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진행되는 것은 이 챗 GPT가 대답하는 것을 근거로 진행을 할 거고 첫 번째 질문만은 그때와 똑같은 것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소스 코드를 그대로 이용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이름은 GPT 코딩 2로 일단 하죠. 이 이름은 아마 변경이 돼야 될 거예요. 파일이 두세 개로 나눠져야 되니까요. ELC GPT 코딩 2라는 파일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럼 여기에 반영이 될 텐데요. 이렇게 LC GPT 코딩 2 이런 페이지가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 소스 코드를 근거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사용됐던 질문을 그대로 사용을 해볼게요. 질문을 복사를 하고 코드는
전체 복사를 해서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이 전체 질문입니다. 이거 전체 복사를 해서 이것은 새로운 세션을 만들어서 진행을 할게요. 여기에 해당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답변이 나오기 시작하죠. What's your question?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아래 소스 코드는 AI 렉 앱을 구현한 어플리케이션이고 사용자가 URL을 입력을 하면 그것을 인베딩 밸류로 바꿔서 파일스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핵심 질문이죠. 이것을 텍스트 파일을 업로드해서 그 값을 파일스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이 나왔겠죠. 챗GPT에게 계속 작업을 시킬 거니까 이 코드를 분석할 필요는 굳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일은 챗GPT가 준 답을 복사를 해서 기존 소스 코드에 덮어 쓰고 그리고 이것을 저장을 하고 그 결과를 살펴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다시 이 페이지를 한번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금방 소스 코드를 바꿨어요. 아까는 분명히 여기에 URL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이 파일을 업로드하는 걸로 바뀌었죠. 이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올렸던 아무 텍스트 파일이나 넣죠. 현재는 명령을 텍스트 파일만 주었기 때문에 텍스트 파일만 업로드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PDF 파일을 업로드하는 기능은 제가 나중에 추가를 한 것이고요. 일단 텍스트 파일만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업로드를 하면 질문을 받을 준비를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났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GPT가 한다고 해서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GPT는 제가 요구한 이 URL을 입력하는 방식을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부분에만 집중을 해서 그런지 다른 부분에서는 에러가 났어요. 파일 업로드하는 부분은 훌륭하게 처리를 했고 에러가 난 부분은 저희가 따로 분석을 해야 돼요. 텍스트 로더가 블라블라 하면서 에러가 났죠. 업로드된 텍스트를 로드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났습니다. 즉 예전에 URL 입력 방식에서는 웹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긁어와서 그것을 전달을 했는데 지금은 텍스트 파일을 업로드했으니까 이 텍스트를 로드하는 과정도 좀 달라지겠죠. 텍스트 파일을 일단 열어서 그것을 읽어서 인베딩 값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아마 그런 과정을 생략을 했나 봐요. 여기서 요것을 처리하는 과정은 이 에러 메시지를 복사해서 그냥 던져주기만 하면 돼요. 이 에러가 났으니까 고쳐라. 그런데 공부하는 차원이니까 어떻게 얘가 실수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챗GPT가 수정한 파일인데요. UI 부분은 이렇게 파일을 업로드하는 부분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세션 스테이트 원래 지난 시간에 했던 그대로 얘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 기본적인 소스 코드를 유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기능만 바꾸는 그런 작업을 얘가 했네요. 그 다음에 이 벡터라이즈 하는 과정을 살펴봐야 되겠죠. 에러 메시지를 보면은 맨 마지막에 45번째 줄에서 에러가 났죠. 45번째 줄이면 이 부분입니다. 예상한 대로 텍스트를 로드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났습니다. 이 부분을 직접 수정을 해도 되지만 챗GPT에게 코딩을 맡기기로 했으니까요. 챗GPT한테 이 에러도 수정하도록 하죠. 에러 코드를 복사를 하고 이어서 질문을 계속합니다. 이렇게 위 코드를 실행했더니 아래와 같은 에러가 났습니다. 수정해 주세요. 라고 하고 에러 메시지를 이렇게 복사를 해놨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죠. 텍스트 로더에서 파일 타입 인수를 제거해야 합니다. 대신 파일의 내용을 직접 로드하는 방식으로 코드를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부분까지 해야지 완벽하게 코딩을 하는데 얘는 그 작업은 하지를 않았어요. 질문한 부분에만 포커스를 두느라고 이 작업을 하지를 않아서 에러가 났는데 그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니까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금방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금방 수정을 하고요. 사람이 아마 이것을 하려면은 어느 부분에서 에러가 났는지는 에러 메시지를 보고 알 수 있겠지만 이것을 또 해결하는 방법은 API로 가서 찾아보거나 구글링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챗GPT는 곧바로 이것을 수정을 합니다. 수정한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하고 굳이 이 파일을 검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에 에러가 나면은 또 챗GPT한테 수정하라고 하면 되니까요. 자, 여기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 파일을 하고 아무 텍스트 파일이나 업로드를 하고요. 그러면은 또 다른 에러가 났죠. 이번에는 37번에서 에러가 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45번째에서 난 에러는 수정이 됐는데 다른 에러는 아직 수정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첫 번째 질문을 한 것은 URL을 입력하는 방식을 파일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고쳐라 라고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는 많은 에러가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잡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에러를 수정을 했더니 그 다음엔 다른 에러가 나온 겁니다. 그 에러까지는 얘는 보지를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해야 될 방식은 이 에러 메시지를 입력을 해서 다시 수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Salmon. Error. Error.
그러면은 이 GPT는 금방 그 에러의 원인을 찾습니다. 이 모듈 대신 이 모듈을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된 코드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챗GPT는 요 에러 메시지에 집중을 해서 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에러가 날 수도 있고요. 챗GPT가 판단한 요 판단이 옳은 판단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은 이거를 복사해서 실행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AI에게 코딩을 맡긴다고 해서 AI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에러 없이 코드를 하는 것은 아니다. 처음에 사람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것들을 집중을 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코드를 바꾸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에러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람의 역할이 많이 필요하다. 이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도메인 지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앱을 만들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질문을 했을 때 받은 답변을 실행을 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챗GPT가 수정한 그런 소스 코드를 복사를 해서 페이스트를 하고 이것을 저장을 하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에러가 났죠. 이번에 난 에러는 37번 줄에 난 에러입니다. 방금 전에 수정한 내용이 잘못됐습니다. 다시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수정을 요구해 보도록 하죠.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 아마 사용하는 것 같아요. 도큐멘트 클래스를 임포트하는 대신 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직접 처리하도록 코드를 수정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에러에 대한 분석이 아까와 다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계속 코딩을 하고 있죠. 코딩이 끝나면 사람이 하는 일은 이 코드를 복사를 해서 실행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한 작업은 도큐멘트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고 파일의 내용을 직접 처리하여 문서 객체 목록을 생성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다시 업데이트를 해서요. 세이브를 하고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에러가 났어요. Again. 아까와는 다른 에러죠. 이번에는 50번째 줄에서 에러가 났네요. 에러가 난 부분은 이 도큐멘트를 스플릿하는 과정이 걸렸습니다. Dig object has no attribute page content. 내용이 하나도 없나 봐요. 이 에러를 다시 복사를 해서 챗GPT에게 수정하라고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객체가 딕셔너리 형태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죠. 이전 단계에서 이 부분까지 다 분석을 해서 고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만 포커싱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번에는 제대로 수정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에러가 났죠.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에러가 없이 잘 실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게 질문을 하면 LLM에 그 질문을 보내서 답변을 받는 것까지 했습니다. 요 기능을 완성하기까지 몇 번의 대화가 오고 갔죠. 1 번, 2 번, 3 번, 4 번, 5 번, 6 번. 예. 이렇게 URL을 입력해서 그 내용을 벡터라이즈 하는 과정을 이렇게 텍스트 파일을 업로드해서 벡터라이즈 하는 과정으로 요 한 가지를 수정을 하는데 이만큼의 질문과 답변이 필요했습니다. 6 times. 이 이외에도 이 파일을 벡터라이즈하는 파일과 리트라이브하는 파일 그리고 이 벡터 스토어에 있는 내용들을 관리하는 그런 기능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내용을 파이스의 메모리에 저장을 하는데 다음에 와서도 그 내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걸로 바꿔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바꿔야 되는데요. 그 작업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실무에서 챗GPT에게 코딩을 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느꼈던 것들을 전달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이 세션을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보고 무엇을 느꼈습니까? 저는 아직도 AI에게 코딩을 맡기기에는 인간의 역할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일단 AI는 그 에러의 원인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코딩을 새로 하는 것은 인간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제가 만약에 그 작업을 했다면은 시간이 훨씬 많이 걸렸어야 되는데 시간을 절약해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한 번의 명령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부분에 대한 수정만 했기 때문에 연결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에러가 나면은 인간이 그 부분을 계속 수정하도록 시키고 그것을 실행을 해서 확인하고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GPT에게 코딩을 시키면서 얻었던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른 기능들을 수정하도록 시키면서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죠?